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배우 저 배우 다 찾아봐도 이만한 배우가 없다는 이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앵글이 약간 색다르죠?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꿈꾸던 것이 바로 제 이름을 건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름하여 이배우쇼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꿈을 꿨었어요. 그런 이름을. 근데 뭐 유튜브라는 곳에서는 제가 뭐 제작자이자 연출가이자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 중에 제가 이제 배우이다 보니까 이배우쇼라는 토크쇼 안에 배우들의 수다라는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배우 한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 자리에 모시려고 오늘은 컨셉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이 배우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 뿅! 자, 모셨습니다. 네.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오늘 그냥 스튜디오 구경 오셨다가 이렇게 날벼락을 맞듯이 배우들의 수다라는 컨텐츠를 갑자기 제가 앉혀버렸습니다. 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뭐 강제적인 부탁을 제가 드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함께할 우리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앉혔습니다. 저는 배우 김강수라고 하고요. 제가 했던 작품은 여러한 작품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배우들이 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 뭐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네. 그렇게 해서 직장인 극단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끼를 발산하시기도 하고, 또 아직 젊고 어린 친구들은 뭐 연기학원을 다닌다거나 또 갖가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네. 우리 김강수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배우가 되셨는지. 저는 사실 처음에는 배우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다가 제가 체육을 했었거든요. 그 운동을 좀 좋아하고 했었지만 뭐 체육을 굉장히 사랑해서 체육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서 그래서 체육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체육을 하다가 재수를 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 때 그 저희 연극반 친구가 하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연극을 봤는데, 그 저랑 같이 당구도 치고 등하교 했던 그 친구가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와, 얘가 내 친구인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다시 또 삼수를 하게 됐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서. 그렇게 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신 거네요. 네, 뭐 안 한 걸로 해둘까요? 안 한 걸로. 네.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체육을 전공을 해서 이제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삼수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가 좀 심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삼수를 하겠다라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학교 자퇴서를 그냥 내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지원이 안 됐던 거죠. 지원을 안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돼서 체육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수능이 끝난 후부터 제가 다시 체육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재수 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제가 그나마 잘했던 종목들이 이제 턱걸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대학도 턱걸이로 가셨나봐.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가기만 하면 됐죠. 네, 형만 걸리면 되고. 갑자기 말문이 턱턱 막히네요. 턱턱. 예, 편하게 하시죠. 예. 네.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편하게 하라는 네. 이 선배의 이 가슴 따뜻한 조언을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능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턱걸이 만점이 보통 20개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그 턱걸이나 이런 단거리 이렇게 순발력이나 그 힘을 쓰는 것들은 좀 잘하는 편이어서 자신 있었던 종목인데, 수능이 끝나고 이제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그 턱걸이가 원래 제가 20개를 했었는데 한 10개를 넘기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 6개월 동안 공부만 했던, 돈을 벌면서 공부만 했던. 체력이 떨어지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계속 반복해서 써서 단련했어야 되는데. 단련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좀 올리고 운동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전략을 짰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이도저도 안 된 케이스가 안 됐네요. 됐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수능은 마쳤고 이제 입시를 봐야 되는데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득 그 고등학교 시절 때 친구가 연극을 했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어차피 체육으로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그때 상황이 딱 떠오르면서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혀 생각도 없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해봐야 되겠다. 연기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죽은 시인의 사회를 연기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날 도와줄 수 있겠냐? 뭘 하면 되냐? 그랬더니 지금은 뭐 수능이 끝나고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레슨을 받는 거를 추천하는데 개인 레슨이 그때 당시에도 한 100만 원을 달라고 했었어요.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는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핑계가 좋네요. 뭐 돈 많이 받는 핑계가. 네. 그래서 그거는 돈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지원을 못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라 해서 이제 친구가 대사를 찾아주고 이 대사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처음 약간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친구한테 궁여지책으로 연기 레슨을 받아서 입시를 준비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사실상 네. 그때 당시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본 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도와주지는 못했었어요. 레슨을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거나 이러진 못했고. 예, 그냥 대사만 골라주고 이 대사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특기라는 것도 있는데 특기는 네가 뭘 잘할 수 있니? 그래서 뭘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친구네요. 네. 뭐 어쨌든 뭐 도움은 좀 줬으니까. 지금도 배우 하고 있나요? 예, 그 친구는 배우 하고 있고요. 잘 나가나요? 예, 그래도 뭐 밖에 잘 나가나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공연에서 뵀을 수도 있고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잠깐 이제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뭐 어쨌든 꾸준하게 배우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시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입시를 2달 어쨌든 그러면 혼자 준비하신 거네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일을 하던 노래방에서 혼자 이제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노래 연습을 하고 연기 연습을 혼자 해서 대학을 가게 그 됐습니다. 일하시던 노래방은 도우미로 일하셨던 건 아니죠? 예,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건전하게 제가 네네. 네, 열심히 그때 당시에 집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했던 노래방이고 아주 건전한 노래방입니다. 네. 구분다리역에 있는 쇼킹 노래방이라고 네. 여기서 깨알같이 자막 하나 넣어드려야 되나? 쇼킹 노래방. 지금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쇼킹하게 놀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노래방 안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노래 연습도 하셨나요? 네네. 노래 연습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시험들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네. 결과가 좋았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나온 학교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냥 제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인서울의 4년제의 대학교를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넣었던 학교가 뭐 세종대, 동국대, 경기대, 지방권은 경기대에 넣었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권으로. 아무튼 그 정도 넣었는데 다 떨어졌죠. 네, 결론은 다 떨어졌고 그때 이제 전문대에 이제 또 추가로 넣을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친구가 서울예술대학교를 넣어보는 건 어떻겠냐 해서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데?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아니 그 학교를 왜 몰라? 연예인들 많은 학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연예인이 많은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그래? 근데 너무 먼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예대가 원래 서울예술대학교가 예전엔 서울예전이고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하던 얘기나 해보시죠. 예.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됐고요. 연극과로 오시나요? 연기과로 통합이 됐나요? 네, 지금 현재는 보실 때. 저희 때는 연극과, 네. 영화과, 방연과. 방송연예과 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어디로 보셨나요? 저는 연극과를 봤습니다. 연극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밤문화 춤을 추러 이제 놀러를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런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밤에? 모르시나요? 저는 잘 네. 어, 그런 문화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우연찮게 이제 처음 보는 남성분을 뵈거나 여성분을 뵀을 때 저희 학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 학교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저는 이제 제 신분을 좀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니세요? 뭐 이렇게. 예, 그쵸. 그분이 딱 얘기를 하시면, 그 학교 다니세요? 그럼 무슨 과 하면 그분이, 저 서울예대 연극영화과 다녀요. 라고 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는 그때 당시에 연극과
영화과, 방영과가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연극영화과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중앙대나 한양대 뭐 이런 학교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연극과시잖아요. 뭐 방영과 우리 자매님이 오셔서 옆에 앉으면 뭐 선후배를 따지나요? 만약 족보를 까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군대에서 네, 부대가 다르면 아저씨 대우하는 것처럼 그냥 남인가요? 오빠 동생처럼? 네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근데 그 같은 과끼리는 기강이 굉장히 그렇죠, 세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과끼리는 그렇게 오면 얼굴을 알지 않습니까? 같은 알죠. 과끼리도 모를 수도 있나요? 학번 차이가 좀 나면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봐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2달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좀 잘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2달 동안이지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극단 생활을 하셨던 분들, 연극반 생활을 하셨던 분들, 뭐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네. 배우 지망생분들. 네, 뭐.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들 많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붙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험 볼 때 그 생각이 나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준비를 했죠. 정말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 딴에는. 네네. 선생님 없이 저 혼자 노래방에서.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대사가 기억납니다. 짧게 한번 보여주시죠. 처용가라는 작품이었고요. 거기서 저는 역신이라는 역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역신. 괴물이에요, 괴물. 아, 예. 그래서 괴물이라기보다는 뭔가 가야를 사랑하는 괴물? 반인반수? 뭐 그런 느낌인데 네.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까지만 딱 기억이 나는 이유가 네. 있어요. 해보시죠. 딱 들어가서 해보십시오 해서 사람의 마음을 볶는 것은 너다. 너 때문 그만! 이렇게 하셨어요. 리플레이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볶는 것은 너다. 너 때문에 내 가슴은 한데 그만! 하셨어. 그래서 뭐지? 떨어졌다고 생각했겠는데요? 그 정도면?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에 대사가 이만큼이 많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 오디션에 가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동해물 구하 그만!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죠. 네네. 예. 그러고 나서 거기 선생님께서 뭐 특기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분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지만 이제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연출가이시자 교수님이시고 은사님이시고 김효경 선생님이라고 되게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 목소리였고 그분이었다는 걸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그러셨어요. 특기 뭐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제가 이제 또 그때 당시 선생님도 없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또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뮤지컬 노래 찾아서 딱 검색을 해서 듣던 노래가 뭐였냐면 남경주 선배님께서 그때는 같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경주 씨라는 분이 This is Moment라는 노래를 했던 거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오디션이나 그 입시 시험장에서 절대 금기곡으로 불리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서 금기곡으로 불리우는 곡인데 그 노래를 하셨나요?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게 금기곡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계속부터 했나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처음 듣고 남경주 씨가 하는 저 뮤지컬 노래를 듣고 다른 건 모르니까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듣고 제가 한글로 다 썼습니다. This is the moment. 가사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뭐 그렇게 막 발달돼서. 예. 시대가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This is the moment 이렇게 해서 그 영어 가사를 원어로. 제가 한글로 발음 나는 대로 다 적은 다음에 그걸로 연습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제 딴에는 선생님도 없고 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막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노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끝났어요. 거의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소절만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준비할 시간 좀 충분히 드릴게요. 아닙니다. 사양하겠습니다. 한 소절만 듣고 싶어요. 연기도 살짝 아니 뭐 풀파워는 아니더라도 조금 맛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그때는 한국말만 안 그렇죠. 했죠. 한국어로 안 했죠. 언어로 했죠. 그때 오디션 볼 때보다 더 떨리죠 지금. 네,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This is the moment.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네. 뭐 앞으로 저희가 이 컨텐츠 같이 진행하면서 사실 노래 들려드릴 우리 김광수 배우님의 목소리 아주 끝내주거든요. 지금도 뭐 잠깐 말 끊긴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 서울예술대학교라고 하면 많은 배우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분들 또 예비 배우분들이 동경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인재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료 광고도 아닌데 이렇게 아무튼 서울예대는 뭐 선후배도 너무나 많은 연예인분들 대배우분들도 너무나 많으신 그런 학교를 지금 뭐 선생님도 없이 2개월 만에
입학하게 된 자기 천재성을 자랑하는 아주 교만하고 자만스러운 그런 멘트를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굉장히 겸손을 보장한, 네, 그런 멘트를 들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하시고, 뭐 직장, 뭐 극단,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재수 삼수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되다가 2개월 준비하니까 인자는 따로 있다. 뭐 이런 인생의 교훈. 제가 그러면 학교를 들어가서 나서의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 또 이 교만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되실 건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방문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2부에서 한번 푸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히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죠. This is Moment라는 노래를 했고, 그 노래를 하고,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교수님께서,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셨어요. 말투가 이러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분이,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가 잘했나 보다.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노래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약간 서브텍스트로 따지면, 아니,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으셨다는 얘기죠. 예. 말투는 그러시지 않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당하게, 노래는 조금 됐나? 이런 생각에, 쇼킹 노래방에서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혼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랬죠? 웃으면서, 이러면서, 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혼자 한 것 같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 가사가 왜 있다? 그러니까 가사가 다 이렇지, 뭐 가사 다 틀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 가사가 이제 한글말로 제가 이렇게 적어서 했던 게 많이 발음이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떨어졌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참, 학교를 붙은 거 보니까 참 정말, 진짜, 제가. 그때 어머니가 아마 거의 그 학교 측에 투자금으로 장학금 기부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런가요? 저희 어머니도 음모설을 한번 뭐라고 몰라. 아니. 그렇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대단하게 그걸 계기로 해서 뭐 학교를 다닌 얘기까지 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네. 어쨌든 되려면 된다. 2개월에도 된다는 거. 네. 나중에 그럼 해명할 시간을 꼭 주십시오. 네네. 네. 우선 뭐 진행은 제가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시고 나서 데뷔는 어떻게 하셨나요? 뭘로 하셨어요? 데뷔는 이배우님이랑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데뷔작이셨어요? 진짜? 예,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저도 모르던 사실입니다. 몰랐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요? 방송이 장난이야? 편집해주세요. 네. 편집은 안 합니다. 네. 일단, 근데 어쨌든, 데뷔는 걸 뭘로 하셨어요? 데뷔는 제가 그 삼수 나이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번을 얘기하면 나이가 밝혀지니까. 네. 네. 25살인 거 알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잠시 오디션 공고가 났던 그 공연의 오디션을 봤던 게 점프라는 공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별난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었고 완전 초창기였죠. 지금까지도 롱런하고 있는 공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 투자도 많이 못 받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제일 재밌는 공연 그리고 몸 쓰는 걸 좀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프라는 공연을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 점프라는 공연을 진짜 한 10번 정도 본 우리 김광수 배우님을 알기 전부터 아주 초창기에 하실 때부터 저는 그 작품을 어쩌다 보게 됐고 굉장히 이건 잘 될 거다.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지만 그때 제가 처음 공연을 보고 생각했던 마음이 생각이 나요. 돈이 있으면 이 작품을 사고 싶다. 사서 키워서 팔고 싶다. 그럴만 하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근데 공연 자체가 흑자가 좀 났나요? 그럼요. 돈 많이 벌었나요? 배우들은 돈을 많이 못 받았다는 설이 있던데 이거는 뭐 제가 본인 거 잘 받았나요? 좀 떼었나요? 예, 뭐 그걸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됩니다. 개인 방송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점프 관계자분, 우리 김광수 배우 페이 왜 떼먹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페이를 그러시진 않으셨고요. 그때 당시 되게 어려웠었는데 네. 아무튼 제가 데뷔는 점프라는 공연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점프라는 공연을 하게 됐고 거기서 제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찬스. 네. 자, 그런데 그 점프라는 역할로 그러면 그 데뷔를 하신 거죠? 네. 어쨌든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이런 데뷔를 하신 건데
그 작품은 그냥 소개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게 봤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장르는 사실 그 메이저 정극은 아니에요. 정극 스토리라인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정식적인 장르는 넌버벌 퍼포먼스라고 해서 맞습니다. 세계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스토리 라인을 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마임이라든지 어떤 그 리액션, 과장된 리액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약간 슬랩스틱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소품이나 그래서 정말 말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어려운 점도 있고 뭐 또 대사나 화술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쉽다면 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공연 자체가 몸을 너무 많이 쓰고 어느 정도냐면 기계체조 하시는 분들이 무대에서 그걸 뭐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벽을 타고 공중에서 뭐 2회전, 3회전도 막 하고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또 체육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몸을 워낙 잘 쓰셨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아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이 다음 작품도 얘기를 하겠지만, 점프 공연 그렇게 격하게 몸을 쓰는 작품을 하시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무대 위에서 아마 있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 점프라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연이 다 마찬가지지만 점프라는 공연은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몸을 쓰는 기계체조를 했던 분들. 그래서 마샤라츠라는 게 있어요. 무술, 격투기 같은 무술과 체조의 조합이라고 하는 걸 마샤라츠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무술과 체조를 결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공연을 올라갔는데 공연 도중에 제가 부상을 입게 돼요. 부상을. 다리를 다치는 사태가 벌어져서 공연 도중에 점프 최초였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지만 어느 정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최초였어요. 그래서 라이브 실황 중에 네. 무대 위에서 부상을 입은 거죠? 네네네. 네. 근데 대학교 시절에서 배웠고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잘 아시겠지만 배우는 무대 위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연 도중에 저희 학교 선배님 어떤 분을 이렇게 뛰어넘고 사이드킥이라고 있어요. 사이드킥 이렇게 발을 차면서 점프를 하면서 상대방을 뛰어넘고 착지를 해야 되는 씬에서 제가 무릎이 돌아가게 돼서 떨어질 때요? 예, 착지를 하고 무릎이 돌아가서 그냥 주저앉게 됐어요. 하셨겠네요. 네. 예. 근데 그때 너무너무 아파서 그 무릎을 누가 갑자기 뭐 괴물이 제 무릎을 물어뜯는 느낌이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는 걸 직감하셨겠네요. 예, 그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는데 근데 처음 관객들은 연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몰라요. 가물가물하죠. 관객들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어 나왔어요. 거기서 뭐 비명을 지르진 못하니까 네. 무대 위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윽하고 예. 일어서려고 했는데 못 일어서서 주저앉아서 제가 신음을 하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동료 배우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네. 아마 눈치를 채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어서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숨이 막 가빠지고 하면서 이제 동료 배우들이 아는 그 퇴장을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퇴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들이 와서 괜찮냐라고 했을 네. 때 예.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초짜였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다시 일어나서 무대 위로 걸어서 나가서 섰는데 또 주저앉게 된 거예요. 이렇게 셀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출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이제 양해를 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한 배우가 지금 부상을 입었고 이 부상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에 또 공연 예, 뭐 예. 티켓을 보상해드리던지 그렇게 뭐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야 많이 힘드셨겠네요. 치료 오래 하셨나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무릎을 다치고 나서 정말 배우로서의 삶이 참 많이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 배우로서 그 좌절감 네. 뭔가 그 무릎을 다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다쳤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좋은 교훈이었고 뭔가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배우 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잘 걸어 다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뛰는 거는 좀 뭐 힘드신가요? 완전 일반인들처럼 막 전력 질주는 아니더라도 예, 전력 질주도 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아프신가요? 아프죠. 예. 이 배우 물론 일반 뭐 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이나 건강은 누구나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또 배우로서 게다가 뭐 말이야 뭐 죽어도 배우가 무대 위에서 죽으면 뭐 그만한 영광이 없다 그러는데 일단 살아야 되고
안 다쳐야 되는데 너무나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는 아마 그런 하중이 크셨던 데미지가 크셨던 배우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다치신 분들도 많으시죠? 예. 아무래도 뭐 공연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그냥 연극, 전극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부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좀 점프라는 공연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투자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지가 좀 약했지만 예. 지금 현재는 좋은 복지와 팀 닥터 선생님도 붙으셔서 계속 치료도 해주시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피지컬이라고 해서 이제 트레이닝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부상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처우가 또 우리 김광수 배우님처럼 희생한 배우님들의 어떤 피와 땀이 그렇죠. 다져져서 지금의 어떤 점프의 영광과 또 이렇게 좋은 복지가 제공되는 그런 회사가 또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영광의 날 뒤에는 이렇게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는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모든 일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1세대는 희생을 하는 세대이고요. 2세대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1세대가 희생을 하고 2세대는 발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세대가 뭘 것 같으세요? 창조의 단계. 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발전을 통해서 나중에 전혀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희생을 같은 배우로서 좀 안타깝게도 생각하는데 또 긍정의 모습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자, 그러면 그 점프라는 공연 어쨌든 힘들게 잘 끝내셨고 네. 그 다음 작품이 저랑 만났던 바로 그 작품인가요? 그러니까 극단에서 제가 극단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네. 그 극단에서 작품들은 했었지만 페이를 받고 공연을 했던 프로의 거는 무대. 점프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님을 만난 그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연에 대한 설명 한번 잠깐 해주시죠. 어떤 작품에서 우리가 만났죠? 정말 그 점프라는 공연도 정말 대단한 공연이고 멋진 공연이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 이 배우님을 뵀던 그 공연은 바람을 불어라라는 브라스 뮤지컬이었습니다. 창작 뮤지컬이죠. 예, 창작 뮤지컬이고 대학로에서 공연했던. 그거를 제작하시고 기획해 주셨던 분은 지금 현재 저번 주에 공연이 끝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을 쓰신 작가 겸 연출 겸 대표님이신 네. 그 모시는 사람들의 김정숙 대표님께서 기획을 해주셔서 기획이 맞나요? 뭐 기획도 맞는 말이에요. 제작을 하셨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거기 뭐 출연도 하셨죠? 네. 예. 그런데 그 교과서에 중학교인가요?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우리나라의 1등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기회가 전국적으로 계속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강력 추천드리는 또 작품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은 단체, 좋은 훌륭한 우리 대표님이 기획을 하셨던 창작 뮤지컬 브라스 뮤지컬은 말 그대로 나팔, 군악대의 이야기였어요. 전 이제 제가 지금 활동했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을 소개해드리는 제가 영상들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광고 이야기도 제가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뮤지컬 이야기로 그 굉장히 의미 있고 제 인생을 배운 또 엄청난 정말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자료 화면과 이제 영상들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개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뮤지컬, 대학로에서 했던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저랑 만나게 됐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군악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들이 군악 병사들의 역할을 가지고 다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무슨 역할을 하셨을까요? 군악 대장.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군복도 잘 어울리고 카리스마가 워낙 넘치시는 배우님이기 때문에 뭐 그 얘기도 하면 끝도 없지 않나요? 너무 하실 얘기 많지 않나요? 오늘 제가 좀 약간 비보이 느낌으로 좀 입고 와서 네. 그 뮤지컬 바람을 불어라라는 작품 이야기는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하고 찍어놓은 영상 몇 개가 이제 업로드가 끝나면 이 얘기를 한번 좀 깊게 나눠보죠. 제가 꼭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인생을 배웠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또 굉장한 포커스를 또 받았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또 뭐 김광수 배우님도 너무 훌륭한 활약을 하셨고 어쨌든 잊지 못할 그런 좋은 공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다 떠니까 시간이 잘 가네요. 그러네요. 처음에 앉았을 때는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얘기가 없을까 했는데 더 하고 싶어. 네. 투머치 토커예요.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네, 말씀 굉장히 잘하시고 얘기가 되네요. 네, 투머치 토커. 제가 워낙 진행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공을 저에게로 금치를 이렇게 스스로.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TV 안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자주 모실 우리 김강수 배우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닉네임을 좀 이렇게 저처럼 이 배우 김 배우는 좀 심심하니까 네. 좀 좋은 배우로 오프닝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합의를 해서 오늘은 약간 베타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정말 급하게 스튜디오 구경 온 우리 후배님을 앉아봐라. 이러고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마침 잘 왔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약간의 다소 지루한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또 연극 배우, 또 뮤지컬 배우 이런 분들 배우들의 수다를 통해서 배우분들도 모시고 또 타이틀은 배우들의 수다이지만 또 음향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카메라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또 어떤 보이는 곳 외적인 곳 아까 같은 김정숙 대표님을 한번 모실 수도 있고요. 네. 권호성 연출님 모실 수도 있고 박찬욱 감독님 모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제 이배우 TV가 성장할수록 아마 여기 모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아마 아주 좋은 또 저희가 스튜디오를 하나 지금 섭외를 해놨습니다. 또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이제 연습과 또 어떤 반응들을 좀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얘기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이제 정리하는 걸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컨텐츠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초반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 댓글에 어떤 배우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배우님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린다. 이런 것과 또 제 주위에 또 저한테 지금 연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제자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의 어떤 니즈와 갈증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저 혼자만도 이렇게 털고 풀고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제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배우님들의 살아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은 조금 무명한 배우분들을 모셨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유명한 분들 저희가 또 라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좀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가장 힘나는 게 물론 좋아요도 좋아요지만 댓글. 그래서 김강수 배우는 너무 별로다. 칙칙해지더라. 상큼한 이 배우를 보다가 너무 칙칙해지더라.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안 모실 수도 있고요. 너무 좋더라. 근데 이 배우보다 상큼하더라. 이렇게 댓글은 달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함께 손잡고 이 배우 TV를 함께 끌어가고 많은 콘텐츠들을 나누려고 하는 우리 김강수 배우님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게 배우들의 수다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제가 이 배우 TV를 홍보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염치불구하고 연락 잘 안 하던 우리 배우님들 또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카톡 하나씩 날렸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연락 받으신 분 중에 마음이 조금 상하신 분이 있다면 마음 좀 넓게 쓰세요. 그게 섭섭할 일이에요.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라도 소식 전하고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사 하는 건데 제가 돌잔치나 결혼식에 연락 없이 난데없이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그거 욕먹을 만한데 그렇게나마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실 만한 분들에게 제가 이제 홍보를 드렸습니다. 근데 배우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톡을 보내면서 이 친구 데려오면 할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겠다. 이 친구는 오면 아니 이 선배님 이러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배우만이 할 수 있는 약간 독립적인 컨텐츠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 손님들이 생기면 사실 이 가운데 껴서 얘기를 좀 넉넉하게 해서 1, 2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도 분량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배우들의 수다는 같이 찍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배우들의 수다를 아주 그냥 왁자지껄 10명이 모여가지고 또 털고 반갑게 인사도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우 TV만의 아주 독특한 컨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배우들을 꿈꾸는 분들에게 대학을 너무 쉽게 가셔가지고 열심히는 했다지만 2달 만에 갔으니까 배우를 근데 꿈꾸는 사람이 꼭 입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 배우를 꿈꾸거나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은 얘기를 담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려던 질문이 이것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왜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아닙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대학을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투머치 토커야. 박찬호 과라야 약간.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 다음 기회에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배우를 꿈꾸시는 일반인들 혹은
학생분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메릴 스트립이라는 여배우가 그 시상식에서 했던 얘기가 돌았어요. 좀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쪽으로 돌았었는데 저는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 잘 몰랐지만 하게 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배우라는 직업이 좀 어렵지만 힘들고 좀 조금은 배가 고픈 직업일 수도 있겠으나 이 배우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경이로운 직업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 다들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시기에 이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지금에 있는 그 모습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배우들의 작업이에요. 어떤 인물을 만났을 때 그 작업을 하면서 어떤 누군가들을 이해하는 힘이 생겼고 그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들이, 과정들이 억지가 아닌 직업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경이롭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배가 고프고 어렵지만 저는 그 직업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배우님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과 걸로 소통을 하시면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영상인가? 이배우 TV의 컨텐츠 소개를 하는 영상에서도 제가 아마 썼을 거예요. 그 인큐베이팅에 대해서 배우님들을 배우로 양성하고 나중에 제가 채널이 너무 커지고 10만, 몇십만 구독자가 되고 10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어떤 메가 유튜버가 된다면 근데 될 겁니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 그때가 오면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신인 배우들 실력은 있으나 기회를 만나지 못한 배우님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등용의 장, 또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또 뭐 아니면 단편 영화나 어떤 웹드라마 같은 것들을 제작할 만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배우 TV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기대하고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쉬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가하신 와중에도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귀한 음료수 감사합니다. 네네. 깨알같이 이 컵에 좀 비화가 있는데 이거 제 브랜드입니다. 매직 보컬 스튜디오라고 제가 배우분들 후배님들은 이제 많이 노래를 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배우들도 가르치고 이제 일반 분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수석 강사 또 역할을 또 해주셨고 저는 이제 밖으로 다니면서 원장질을 했죠. 네, 이런 얘기도 나중에 살던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벌써 이게 새벽 몇 시예요. 네, 늦은 시간까지 녹화에 참여해주신 우리 김강수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과 진심 어리지 않은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태까지 이배우 저배우 다 찾아봐도 이만한 배우가 없다는 이배우 그리고 김강수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금방 또 만나요. 안녕. 씩씩하게 다시 한번 안녕. 안녕. 뿅.